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지금 날짜가 9월 20일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죠. 수시 접수하기 전에 내 등급으로 실기를 얼마큼 했을 때 갈 수 있는지 계산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지 가는 학교는 상향 지원일 거고, 실기를 좀 연습처럼만 해도 갈 수 있는 학교는 적정 지원, 안정 지원, 또는 소신 지원 해서 대학교 6장의 카드를 잘 골고루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예상 컷을 내는 방법, 예상 컷을 낼 때 고려해야 할 것 13가지를 준비해 봤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자입니다. 전년도 입결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있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죠. 홈페이지에는 보통 평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80% 컷, 70% 컷, 이거는 뭐냐면 10명이 입학한다고 했을 때 8등의 점수, 7등의 점수입니다. 가끔 정말 최저점을 공개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수에 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은 전년도 입결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의해야 될 건 나의 그냥 교과 평균 내신이 아니라 학교별 환산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입결은 하락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전년도 커트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전년도보다는 합격의 기회가 더 적은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 이슈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모집 정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입결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또 워낙에는 합격생 수준에서는 실기가 조금은 촘촘한 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집 인원이 늘어난 점은 입결 하락 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경쟁률입니다. 이거는 원서 접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우리가 접수 전에도 목표 실기를 내고 예상 커트를 가지고 지원을 했겠지만,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실기가 어려운 학교잖아요. 어려운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높죠. 실기에서 이제 변수로 뒤집어 보겠다는 도전들이니까 가천대 입결은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 후에 경쟁률을 보고도 예상 커트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자, 다음은 교과 내신 환산 방법을 보자입니다.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년도보다는 등급이 좀 올라갈 여지로 보이고요. 중부대나 중원대 같은 경우는 반영 교과 수가 줄었어요. 반영 교과 수가, 교과 과목 수가 줄었죠. 과목 수가 줄면 아이들이 더 잘한 것들만 반영되고 못하는 게 빠지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능 성적,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년도 입결보다 조금 점수가 남는다고 해서 여유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한 지금 선문대, 중부대, 중원대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이슈가 학교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단순히 참고하지 마시고 모집 인원 이런 것도 보면서 교과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진 않았는지, 환산 시기라든지 과목 수라든지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실기 종목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가천대가 아닐까 싶어요. 유연성이 폐지됐죠. 유연성 폐지는 당연히 모집 인원이 모이는 결과를 낳을 것 같고요. 한치대 같은 경우는 복근이 폐지됐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2분 복근이 폐지되면서 그것도 조금 지원자가 몰리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래서 종목의 변화에 따라서 입결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서울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있지만 세 종목 중에 2개만 반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반영되면서 실기에서는 모두 다 성취도가 높고 실질적으로는 좀 내신이 중요해지는 모습을 띠기도 하니까요. 남서울대 올해 변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실기 종목의 변화는 없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실기 만점 기록의 변화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호서대랑 선문대가 일단 눈에 띄었어요. 호서대, 선문대는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잘 안 나오더라도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였는데 올해 만점 기록이 올라가면서 실기가 보다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제자리 멀리뛰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저 앞에 만점 받은 친구들이랑의 실기 점수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또 경기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과학부에서 다단계를 신설했죠. 그러면 내신에서 좀 걸러지니까 좀 내신 입결,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되 좀 상승 요인이긴 한데 또 실기 만점 기록이 오른 걸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는 실기를 좀 더 촘촘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점 기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년도 입결보다 조금 공격적인 지원, 조금 부족한 내신에서 내가 따라잡겠다라는 지원자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대 스과는 조금 열애입니다. 경기대 스과는. 그리고 아까 만점 기록에서 용인대 특채가 조금 이슈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만점 기록이 올라가면서. 체육학과는 좀 약간 특수 전형에서 이제 발표가 난 거고 정시에서 어떻게 나나 봐야 되는데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시에서 체육학과랑 특수체육교육과는 용인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실기 만점, 종목 이런 변화들, 배점의 변화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는 실기 배점표의 변화입니다. 만점 기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선 변화가 없어도 배점표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정시 동국대 같은 경우가 환산 시기 바뀌면서 사실상 실기 기록에 따른 배점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기가 굉장히 막강해지면서 낮은 성적에서 붙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올해 기억에 남는 배점의 변화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는데 아무튼 수시 예상 컷을 낼 때는 실기 배점표상에 기록은 똑같더라도 점수가 뭐 급간 점수 차라든지 종목별 만점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드렸지만 동국대 작년 정시처럼 올해 서원대랑 순천향대가 실기 환산식을 좀 바꿨죠. 순천향대는 작년인가 20m 만점 기록을 늘리면서 실기 잘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느낌을 줬는데 올해는 실기 환산 방식에서 기본 점수를 많이 주면서 실기에서 실질적인 변별을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서원대도 굉장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원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신 싸움이 되는 학교로 보여지고요. 순천향대도 예년보다 내신의 중요도가 더 커진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상 컷을 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 전년도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전년도에 이제 뻥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쉽게 컷이 낮게 형성되면서 쉽게 합격한 경우 이듬해에는 보통 컷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년도 입결에서 낮다고 해서 너무 반갑게 내가 전년도보다 높으니까 올해 쓸 수 있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 전전년도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근 3개년 정도를 살펴보시다가 유난히 낮았다고 하면 이듬해 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시되 전년도 이슈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는요 당해에 이제 실기 이후인데 당해의 실기장에서의 이슈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기장 후기를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뭐 저에 비해서 엄청난 대형 유튜버님도 계시죠. 네. 그런 후기에서 뭐 파울이 되게 많이 잡진 않았는지 아니면 올해는 되게 유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 해의 실기장 이슈를 가지고 사실 이때는 뭐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수능 준비하고 다음 실기 준비하면서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데 또 약간 최상향 학교라든지 또 수시 실기 지원은 상향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려지게 되죠. 그럴 때는 마지막 예상 컷은 당해 실기장 이슈를 체크해서 내 점수가 도달할지 안 할지 예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뭐 실외에서 실시하는 종목들도 있죠. 대전대 제머리 실외에서 했었나? 아무튼 이게 날씨에 따른 조금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실기를 보냐 11월에 실기를 보냐 갑자기 뭐 실기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전년도는 9월에 봤는데 올해는 11월에 본다 뭐 그런 학교가 있지는 않지만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날씨를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왜 적었냐면 예전에 한파가 불어닥친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정시전형 1월달에 소프트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아이들 기록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면서 전체적인 입결이 원서 접수 전 시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해 어떤 실기장 이슈죠. 날씨에 따라서 입결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뭐 실내에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굳은 날씨면 전년도 입결 대비 내가 좀 커트에서 간당간당한 커트에 걸려 있더라도 올해 날씨가 좀 굳은 날씨였다 이러면 또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원광대 체육교육과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원광대 체육교육과의 이슈는 그 전까지는 수능 이후의 실기를 봤는데 작년에 수능 이전의 실기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종목의 실기가 굉장히 막강한 학교인데
수능 이후에 보다가 이전으로 보면서 입결이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기 전반적인 기록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좀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수능 직전에 아이들이 운동을 조금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포항 지진 때 수능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을 때 아이들의 쉬는 기간이 너무 늘어났죠. 그때 수능 직후에 실기를 보는 한양대 에리카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내려갑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도 그 쉬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체력이 조금 빠지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 몸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기록이 일주일 만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11월 달에 실기를 본다는 건 뭐냐면 9월이랑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원서 접수하고 이제 막 원광대 배구 열심히 막 몰아붙여서 연습을 하겠죠. 9월에만 봐도 완성도가 낮았을 거고 저는 입결이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1월까지 미뤄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면 뭐 8월 9월에서 콸콸콸콸 넣던 물을 11월이면 거의 가득 채워서 오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의 실기 성취도가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의 변경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바로는 올해 수시에서는 날짜의 변경으로 입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마지막 13번째는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의 이슈입니다. 캠퍼스 이전을 하죠. 뭐 다른 학교도 3명대도 뭐 하남시로 이전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부대의 인경기 충청권에서 인경기로 온 이슈 특수체육교육과고요. 북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되게 선호도 높은 학교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 입결보다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3가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사실 예전에 비슷한 성적대에 쓰는 학교인데 실기 날짜가 이제 겹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친구들도 두 학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경우, 한 학교는 원서 접수를 굉장히 빨리 하고 한 학교는 늦게 해서 실기 날짜가 이렇게 겹칠 경우에 접수 순으로 실기를 본다고 하면 먼저 보고 늦게 보는 형식으로 접수를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뭐 아무튼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렵죠. 어려워서 결론은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전년도 입결 같은 건 좀 살펴보시고 알고서 전문가랑 이렇게 상담, 컨설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려올 겁니다. 이렇게 잘 들리게 되면 그런 주제들이 내 거가 되면서 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냥 메모해본 내용 가지고 오늘 편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실기 이제 바로 시작이죠. 잘 준비해서 부상 없이 수시 시즌 마치시고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